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테이블이 아니라 제 거리대에 다육이들 나왔습니다.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거리대에 둘 생각은 아니고 영상을 찍으려고 저는 거리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 거리대는 마지막 장마를 피하려고 다 철수를 했는데 제가 저기 페트병 하나 있는 거 저거 있는 걸 몰랐어요. 저 뒤에 걸려 있는 거를 쟤는 정말 지금까지 비를 계속 맞고 있었던 다육인데 오늘 가서 보니까 컨디션은 괜찮은데 다육이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변했어요. 또 여기 아몬드 목걸이는 너무 말라가지고 자 이번에 오는 비 맞추려고 했는데 비가 안 와서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는 얘는 장미기린초 뭐 기린초 이런 애인데 이번 비를 맞고 요 기린초 요 애들이 오색기린초랑 컨디션이 너무 나빠져서 아무래도 버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기 전에 비라도 실컷 맞고 살 거면 살고 좀 해봐라 하고서 내놨는데 여기 보면은 목대가 다 이렇게 비실비실 말랐습니다. 아무래도 죽을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다육이는 라울입니다. 라울 제가 몇 포트나 있나 하고 전부 다 세어봤더니 요렇게 화분 개수가 많네요. 개수가 많은데 대부분 다 언제 들여온 거냐면 다 작년부터 키웠던 거고 올해 들여온 다육이가 얘하고 얘는 올 봄에 제가 2000시민다육에서 요 화분을 9,000원에 사가지고 왔어요. 나름 묵둥이에 나름 저한테는 대품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요 라울을 들여오기 전에 아마 제가 요거를 먼저 샀는지 요거는 모란장에서 애기 라울 제가 표현하는 애기는 뭐냐면 목대가 아직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애기 같은 그런 라울들이 있어요. 애기 라울을 사다가 여기 지금 코코넛 화분에다가 심은 거예요. 코코넛 화분에다가 심어준 거는 라울이 목대가 잘 물러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대가 잘 무르고 그 다음에 벌레에도 약해요. 왜냐면 목대가 무르기 때문에 그 목대를 애벌레가 많이 파고 들어가서 라울이 그렇게 몇 번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 배수가 잘 되는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 요 코코넛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요 라우리는 아마 요거 살 때쯤에 요거 살 때쯤에 같이 들어온 라울일 거예요. 자, 한번 요거는 제가 어디에다 심었냐면 유리병에다가 제가 이거 아마 옮겨 심었을 거예요. 다른 데서 있던 거를. 자, 이렇게. 자, 요 애들도 비를 좀 많이 맞았어요. 비를 많이 맞아서 지금 제가 에어컨 있는 데다가 계속 지금 말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라울 키우기가 어떠냐 하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여름에 라울이 입장을 많이 자꾸 떨궈서 여름에 키우기가 약간 조금 까탈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순둥이 라울을 만났는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저는 상대적으로 라울을 물을 막 아껴가면서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요 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인가에 이제 2000시민다육에서 들여온 다음에 물을 제대로 한 번도 주지를 않고 장맛비를 그냥 며칠 맞춰서 지금 먹인 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얼굴을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힘드니까 그랬겠죠. 그러다가 장맛비를 맞고 얼굴이 지금 이렇게 커졌습니다. 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실외기 위에서 계속 햇볕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에요. 자, 아우 넙떡이가 됐어요. 제 라울들은. 오늘 다육여사 공방님의 채널에서 라울이 소개가 됐는데요. 너무 예뻐요. 지금 이 계절에도 여기 입장 끝에 이렇게 물 들어 있는 거는 하우스 같은 데서는 그렇게 키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저희 다육이들은 다 이제 다 초록색인데 다육여사 공방님의 그 라울은 아직도 코끝이 약간 좀 빨갛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집에서 라울 얼짱은 누구냐면 얘예요. 얘가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옛날 사진이죠. 자, 옛날이요. 우리 다. 얘가 굉장히 예뻤어요. 색감 자체가. 들어올 때도 예뻤지만은 그랬는데 이렇게 비 맞고 지금 이렇게 넙떡이가 됐어요. 얼굴이 너부대대해졌죠. 물을 먹어서. 그런데 얘가 가을에 얼마나 예뻐질지 저는 알고 있죠. 아마 물이 들지 않을 다육이는 아마 요 애가 물이 안 들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그래도 좀 저랑 살아온 세월이 약간 있기 때문에 아마 올가을에 예쁘게 물들어 줄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요 애는요, 지금 요렇게 조망만한 화분에 심어져 있지만 사실은 꽤나 큰 화분에 제 눈에는 대품이었죠. 대품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올 봄에 목대가 이상해서 봤더니 목대 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심을 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요 행복한 꽃그릇 저 블루밍 화분에다가 심어줬어요. 얘가 정말 예뻤거든요. 자, 이렇게 쬐끔해졌어요. 화분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근데 화분 전체가 다 죽어요. 그래서 얘는 꽤나 저랑 오래 살았지만은 이렇게 목대가 물러서 이렇게 다시 목대가 잘려서 애기처럼 저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요번 비도 몇 번 맞았어요. 사실은 맞추면 안 됐었는데 일부러 맞춘 게 아니라 나왔다가 얘가 비를 맞고 있다는 걸 제가 몰라서 못 들여주고 있다가 비를 홀딱 맞았습니다. 사실은 요 라울도 제가 비를 안 맞출 계획이었는데 이제 거리대에 나왔다가 이제 비를 홀딱 맞은 그런 사연이 있죠. 그리고 요 다육이는 원래 수영이 참 예뻤어요. 수영이 참 예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 나무 전지를 하면서 이 전지 하시는 기사님들이 요 라울을 여기를 쳤어요. 얘가 어디에 있었냐면 얘가 여기 있었거든요. 갖고 여기를 쳐가지고 요만한 애 얼굴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렇게 됐어요. 예쁜 얘도 수영이 굉장히 예뻤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잘라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00원짜리 포트 2개를 합식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라우리도 1,500원이에요. 한 포트에. 요거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정말 잘 산 게 요 라울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괜찮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이트에서 지금도 구매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그게 이미 언제냐면은 작년이에요. 그러니 지금 똑같은 상품, 그 다음에 비슷한 상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백봉도 봤더니 백봉도 이제 판매자님이 아예 안 팔더라고요. 이렇게 출하 시기가 농장마다 다육이의 출하 시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때 있었다고 해서 계속 있지는 않답니다. 자, 라울은 제가 키워보니까 햇볕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는 라울이 물을 뭐 이렇게 자주 안 먹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라울도 물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그냥 부담 없이 줘도 뭐 얘가 뭐 특별히 옷자란다거나 저는 그러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라울을 키우는 분의 아주 미묘한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조량이라든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거리대 같은 데서 키우면 통풍은 다 조건이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일조량이 다육이를 키울 때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강한 햇살을 뭐 얼마만큼 동안 받느냐, 그러니까 뜨는 햇살을 받느냐, 낮에 햇살을 받느냐, 또 지는 햇살을 받느냐, 저는 그런 거에 따라서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집에서는 요런 라울이에요. 대체적으로 저는 라울이 착한데 가장 무서운 건 애벌레 피해였어요. 물론 얘는 목대가 무르기도 했었지만은, 자, 그래서 라울 이렇게 많잖아요. 라울이 이렇게 많은데, 라울이 이렇게 많은 건 그 가을에 봄 가을에 라울을 사러 갔을 때 라울이 요 끝에 꼭 그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요 끝에 이렇게 물든 모습이 너무 예뻐서, 혹은 이 꽃송이 전체가 물이 들 때 아마 그 모습에 반해서 라울을 사고 또 사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저의 연봉에서 우리 연봉 화장빨에 속아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라고 했더니 댓글에 계절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봄, 가을에 물드는 다육이 모습에 홀랑 반해서 사가지고 오면 왜 우리 집에만 오면 다육이 물이 이렇게 다 빠져서 초록둥이가 되냐고요. 여름에도 그렇지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건 아마도 햇볕이 부족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성장하느라고 햇볕이 부족해서 이제 성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라울.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라울 소개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라울을 뭐 크로바쯤 아니면은 라울 아니면은 뭐 로치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떤 특정 라울 같은 경우에는 향기도 납니다. 캔디 향이 나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산 이 라울들은 라울이라고 해서 샀지 뭐 이게 뭐 다른 뭐 로치라든가 크로바쯤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라울. 그리고 농장에서도 아유 그런 구별이 필요 없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저는 내나 그게 그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막상 가서 봤더니 더 예쁘면 아 달라서 예쁘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라울 한번 키워보세요. 당연히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라울 다 키우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씩 키우고 계실 듯 합니다. 자, 이렇게 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실로 들어온 지가 한 3주 정도 됐어요. 거실로. 그러니까는 베란다도 아니고 지금 거실로 들어와서 자연광을 거의 못 보고 형광등 빛만 보고 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웃자라지 않은 것은 아마 나름 목둥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네요. 자, 그리고 비를 한 22일 동안 맞은 제 라울이에요. 애기 라울이었는데 비를 22일간이나 맞았답니다. 얼굴은 많이 컸지만 밑에 그 입장도 많이 물러서 떨어진 입장도 많아요. 자, 이제 좀 단단하게 굳혀가면서 키워야 되겠죠? 자,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장마가 끝난다고 하니 우리 다 같이 막판 스포트로 한번 버텨보기 해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은 다부떼기 키우는 라울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9년 7월 28일 다부떼기 첫 다육이 쇼핑 목록에는 당연히 라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육이의 다자도 모르고 시작한 다육생활이지만 이미 3, 4개월 동안 다육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다육이 첫 쇼핑을 했기 때문에 다른 다육이 이름은 몰라도 요 라울 이름은 알았습니다. 8월 4일, 18일, 22일에도 라울을 구입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라울은 작년에 구입한 라울들입니다. 9월 22일 장암 꽃단지에서 산 이 라울은 다른 라울에 비해서 약간 어린 티가 났었는지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을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점점점 작아지고 납작해졌어요. 그리고 물이 들 때에도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좀 늦게 들었답니다. 두 포트를 합식했던 이 라울은 지금 이런 모습과 올 봄까지만 해도 아주 예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쁜 라울이 4월 목대가 물러서 적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육이들에 비해서 유난히 예뻤던 다육이였죠. 이 라울도 9월 22일 제가 장암에서 같이 구입해온 라울입니다. 이 라울은 우리 집 라울 미스진 얼짱 라울입니다. 처음 장암 꽃단지에 갔을 때도 이렇게 예뻤고 저는 홀딱 반해서 데려왔죠. 화분이 작고 배수가 좋아서 한 번도 마음 놓고 물을 먹어본 일이 없었던 제 라울들. 이 라울의 수영은 꽤 멋있습니다. 이렇게 라울은 수영이 멋지게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가을 점점 더 예쁜 색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 라울이 올 가을에 어떻게 변할지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더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육이도
제가 장암에서 사온 다육인데 얘는 이렇게 큰 얼굴 하나가 옆으로 누운 듯이 저렇게 있었는데 요번 올 봄에 전지를 하면서 저 얼굴이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저 큰 얼굴 하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남아있는 다른 다육이가 모습이 얼굴이 커지더라고요. 가을. 이것 좀 보세요. 다육이 색깔 너무 예뻐졌죠? 우리가 라울을 잘 키우면 향기가 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착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향기 나는 라울을 만나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울을 보면 마치 달콤할 것 같고 달콤한 향기가 날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이 듭니다. 올 1월 라울의 모습입니다. 1월 달에 이렇게 예뻤는데 보면 라울이 두 포트가 합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좀 더 무겁고 하나는 덜 묵은 라울이에요. 얘가 덜 묵은 라울이거든요. 그래서 색감 차이가 약간 있죠. 그래서 애기 라울 같은 경우에는 올 가을에 물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겨울에도 겨우 코끝에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잎장 끝에 물이 드는 게 아니라 콕 찍어서 이렇게만 물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올 가을에는 어떤 모습으로 물이 들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이 모습으로만 물이 들어도 예쁘고 조금 더 넓게 넉넉하게 물이 들어도 예쁠 듯 합니다. 이 모습도 충분히 예쁘죠? 자, 요걸 보면 꼭 마치 젤리 같고 향기가 날 것만 같은 착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올 3월 10일에 제 다육이 라울의 모습이고요. 요 라울은 엄마네 집으로 갔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라울을 몇 개 데리고 갔는데 라울이 너무 예쁘니까 이 라울을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서 더 데리고 갔답니다. 자, 요것도 4월 6일 제가 재활용 유리병에 심어둔 라울입니다. 요 라울도 애기 라울은 아니었는데요. 자, 물이 요 정도까지 들었어요. 올 가을에는 더 예쁘게 물이 들 걸로 기대해 봅니다. 다육이가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유난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는 다육이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다육이 다른 다육들에 비해서 예쁜 색감으로 나 홀로 예쁨 그렇게 하고 있더니 이렇게 목대가 물러서 예뻤던 거예요. 4월 8일 이천 시민다육에서 사온 제 얼큰 묵둥이 혹은 대품 라울, 요건 그 컸던 라울 적심을 해서 요 작은 화분에 모닥모닥 심어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4월 15일 기존에 물들었던 모습이 약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이 라울은 최근 라울의 모습입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색감도 많이 빠졌습니다. 제 단풍잎 셋덤 이제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간직할게요. 잘 가라 단풍잎 셋덤.